날씨 좋은 날 부산 앞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섬. 그만큼 가깝지만 한국의 땅이 아닌 일본의 땅인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이 대마도가 요즘 들어 우리 한국 영토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열렬히 환영할 상황입니다. 현재 대마도에서는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데다가 한국인들이 차지한 대마도 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대마도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이 대마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마도는 한때 여름철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불매운동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여행지라는 평가를 들으며 사랑받았죠. 하지만 2018년도에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마도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인들에게 외면받는 섬이 되어버렸죠. 대마도는 관광업 비중이 90%가 넘는 곳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관광객은 한국인들이었고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가 괴멸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사람들은 불매운동 이후로 쭉 한국인들을 무시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죠. 대마도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자 대마도 사람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인들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한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온갖 이벤트까지 열면서 칸코쿠 잡기에 힘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떠나간 배는 붙잡기 어렵죠. 한국인들의 마음속엔 반일 운동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버리면서 대마도를 찾는 이들은 정말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인은 없어도 된다던 일본 정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죠. 그런데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 일본 정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대마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산케이 신문은 이방인이 된 섬 대마도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취재했는데요. 대마도와 그 주변 땅들을 한국인들이 전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조만간 대마도와 그 인근 땅 대부분이 한국인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한국 기업은 해상자위대 시설 인접 토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리조트 개발을 위해 구입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군사시설과 인접한 토지를 한국인이 구입했다는 사실에 일본은 깜짝 놀랐고 일본 방위상이 한국 기업 토지 구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진출을 경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일본 방위상 나카타니케는 한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일본계 고위 관료가 한국 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시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거래가 많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대마도 진출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코로나 시기와 불매운동이 겹치면서 대마도가 서서히 무너지자 한국 자본이 대마도에 자산을 구입하며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땅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파산하는 대마도 경제를 한국 경제가 지원해준 셈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자산 구입을 침탈행위로 규정하며 법을 제정해 대마도와 그 주변 섬을 한국이 구입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 위원장에게 안보상 중요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죠.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이는 한국인을 특정한 발언으로 한국인들이 대마도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였습니다. 일본 총리까지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대마도 구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이 언제든지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일본의 공포심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에게 굴욕적인 불법 점거를 당했던 한국은 지금 군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해군력만이 아니라 육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일본이 약불 수준이 아니죠. 이에 군사 전문가 다카이 사부로는 과거와 다른 한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독도 수복작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사 일본이 독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대응해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일본이 이를 회복할 수단이 없다. 거기다 전면전으로 흐를 경우 한국 해병대가 대마도를 거점으로 일본 주요 전략 거점들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 해병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마도인들의 민심이 일본 정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역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대마도인들은 일본 정부를 신뢰했지만 결국 그 어떤 보답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대마도인들은 한국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면 한국의 군대를 열렬히 반길지도 모릅니다.
이는 일본이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고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두고두고 아쉬운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서 밀당하다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갔죠. 옛날엔 정말 별 볼 일도 없는 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영토였으면 부산에서 대마도로 이어주는 다리도 놓고 대형 공항과 대형 항구를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그걸로 해결하고 동부가 중심 물류도시로 만들어 그 근처 물동량 죄다 뺏어내고 도쿄를 향한 미사일 부대도 배치한 다음 가끔 그 근처에서 상륙 훈련도 하고 한 번씩 미사일도 태평양 쪽으로 쏴 일본에서 헛소리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늦게나마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한국은 대마도를 합병하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노렸으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합치지 못했는데요. 어쩌면 지금에서야 비로소 한국은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힘을 발휘할 그날이 오길 바라며 대마도가 한국의 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